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이 20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던 아프가니스탄이 미군 철수 작업이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탈레반에 의해 무너지자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탈레반은 지난 8월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이틀 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사면령이 선포된 만큼 이전 정부나 외국 군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20년 전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여성의 취업과 교육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법의 틀 안에서 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되지만 서방 세계는 이들이 달라진다고 한들 얼마나 달라지겠나 하는 눈길로 탈레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레반이 집권했던 시기에 이들이 저지른 일들은 가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은 사상적으로는 인도 출신의 이슬람 근본주의 신학자 아불 알라 마우두디의 사상을 계승하고 정치적으로는 파키스탄 군부의 어용 정당의 지원에 힘입어 무하마드 오마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결성된 집단으로 1994년 아프가니스탄 내전 중에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1996년 9월 수도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은 전 세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슬람 국가들마저 경악하는 공포 정치를 펼쳐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특히 2001년 3월 무하마드 오마르는 서구인들이 민중보다 석불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바미안 석불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실 민중은 핑계이고 타 종교를 무시하는 몰상식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미안 석불 파괴는 탈레반 자신들에게도 커다란 타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탈레반이 같은 이슬람 국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슬람 이전 문물은 존중해주는 것이 쿠란의 교리인데 우상 파괴를 앞세워 석불을 파괴하다니 이것은 명백한 이슬람 교리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탈레반 정권이 바미안 석불을 파괴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대형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한 몇몇 대형 박물관은 돈을 주고 사겠다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들도 파괴하지 말 것을 탄원했고 이란마저도 제발 이슬람 이미지에 그만 타격을 주라며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란조차 공식적으로 탈레반은 사이비 종교이다 라고 선포하며 손절하기에 이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악명이 높은데 이란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탈레반은 악질인 것이죠. 무엇보다 탈레반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물론이고 교육에서도 배제시켰습니다. 탈레반 율법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안 되며 오직 여성 의사에게서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여성 변호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놨지만 여성에 대한 교육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성 변호사가 있을 수가 없고 여성의 몸은 여성만이 진료할 수 있다고 정해놨으면서 여성에 대한 교육 자체를 막았으니 여성 의사가 있을 수 없는 신조차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신을 앞세운 탈레반의 율법입니다. 탈레반 집권 이전 아프간 내 의사의 40%, 공무원들의 50%, 교사의 70%가량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집권 20년 동안 사회 참여를 원천 차단당한 여성들은 급속히 빈민층으로 몰락해버렸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선거는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서 후보자를 찍는 형식인데 탈레반은 이것을 악용하여 2014년 대통령 선거에 아프간 신정부를 구성하는데 찬성하는 투표를 한 사람들을 색출해냈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 탈레반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탈레반 내 정치, 종교, 군사를 아우르는 최고 지도자는 하이바툴라 아훈드자다. 앞서 2대 최고 지도자였던 아흐타르 모하마드 만수르가 재임 1년 만에 사망하면서 권력을 이양받아 6년째 탈레반을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 아래 실권자들 중에서 특히 군 총사령관인 야쿱은 탈레반 설립자이자 일대 최고 지도자인 모하마드 오마르의 장남으로서 실질적인 군권을 가진 인물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첫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과거 폭정을 저지른 모하마드 오마르의 아들이 군 총사령관을 맡을 정도로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아프간 정부가 미군 철수 후 대략 2년간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975년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뒤 사이공이 몰락하기까지 걸린 기간과 동일하게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군은 너무 쉽게 전투다운 전투 한 번 못해보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간에 쏟아부은 비용은 2조 2610억 달러, 한화 약 2600조 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 52조 원의 50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대체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미국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 보고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아프간 정부군의 숫자는 30만 699명입니다. 반면 탈레반의 핵심 대원은 정부군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BBC는 정부군 병력의 상당수가 장부에만 존재하는 유령 군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패한 군경 간부들이 급료를 가로채기 위해 허수로 군인 수를 기재하는 바람에 군 당국은 실제 가용 병력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프간 재건에 들어간 지원금도 복잡한 중간 전달 체계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재건에 투입한 약 167조 원 중 최소 22조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나라의 재건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은 대체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일까요? 탈레반의 카불 입성 직전 돈가방을 들고 사라진 가니 대통령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부패한 정부 관리들의 손에 들어간 것인지 어쨌든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군인들과 부패한 관리들이 있는 나라는 돈을 퍼줘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과거 한국도 일본의 식민 지배와 6.25 전쟁 등 수많은 외침을 당하면서 나라를 잃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프간인들과 달랐습니다. 최근 발견된 한 장의 사진 속에서 한국인들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처절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28년 5월 14일 대만 타이중시 도로에서 조명하 의사가 일본 히로히토 일왕의 장인인 구니노미야 구니요시 육군 대장에게 단도를 던진 직후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조 의사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구니노미야 대장을 급습했고 구니노미야는 이듬해 복망염으로 사망합니다. 구니노미야는 당시 일왕의 장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군부와 정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실력자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으로 대만 총독이 경질될 정도로 조명하 의사의 타이중 의거가 일본에 준 충격은 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조명하 의사는 어떠한 독립운동 조직에 속하지 않은 말 그대로 단독 의거였던 것입니다. 조명하 의사의 기록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어떠한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가 자신의 의거로 고국의 가족과 지인들이 고초를 겪을까 우려해 사진과 서한을 모두 불태우라고 요청하는 등 자신의 삶에 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잊혀진 열사였습니다. 얼마 전 WP의 한 칼럼 리스트는 한국도 미군이 없었으면 아프간 꼴이 났을 거라는 칼럼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입니다. 한국은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엄청난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이 있었고 일제치하에는 조명하 의사 같은 일반 시민이 목숨을 바쳐 구국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일 아프가니스탄 수뇌부 혹은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조명하 의사 같은 정신으로 탈레반에 대항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아프간 철수를 예고했을 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동맹국들은 아프간 전면 철수를 재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소모전을 끝낼 때다. 지금부터는 아프간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 하지만 아프간 지도자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일 조명하 의사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면 탈레반이 이렇게 쉽게 무혈 입성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일본, 북한은 우리의 국력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한국을 노릴 것이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아프간 몰락을 타산지석 삼아 다시 한번 나라는 무엇으로 지켜지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와 독립은 결코 누가 거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23세의 나이에 어린 자식과 아내를 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조명하 의사의 결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